자, 안녕하십니까. 민 선생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주체 사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는 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이 주체 사상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요. 거기서 주장하는 큰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회 정치적 생명론입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론.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한번 태어나서 쭉 살면은 언젠가는 자신의 주어진 수명이 닿으면 인간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는요, 죽게 됩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은 주체 사상에서는요,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목숨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목숨은 유한하지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은 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중들이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헌신하고 투신을 하면은요, 그 대중들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치적 생명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같은 거죠. 우리 예전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인들께서는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이름은 남아서 우리에게 여전히 존경을 받고 계시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중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에 투신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회적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요. 그 사회적 명성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회 정치적인 생명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김일성 주석이 1994년도에 죽었죠. 하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살아남아서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사회 정치적 생명론입니다. 이것은 유한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목숨과는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체 사상의 핵심론은요, 수령론입니다. 수령. 북한의 지도자를 수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북한의 초대 수령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일성 수령이었는데 이 주체 사상은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체라는 것은 인간이 세상을 바꾸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자주성이나 창의성을 가진 존재를 주체라고 규정하는데요. 이 주체라는 존재는요, 언제 창의적이고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체들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힘을 가지려면 바로 수령의 지도하에, 수령의 명도하에 이렇게 하나로 모였을 때만이 이 주체는 어떤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수령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령은 뇌수죠. 두뇌. 수령은 두뇌고요. 이 두뇌 밑으로 일반 대중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만이 자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수령 밑에 단결했을 때만이
자주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하나의 대중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수령이 있어야만 이 대중들이 수령의 명도를 따를 때만 대중들이 자주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모순적인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주적인 존재지만 수령의 지도를 따를 때만 자주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요, 좀 모순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핵심은요, 수령론입니다. 수령은 뭐죠? 뇌수, 두뇌. 그러니까 이 수령하에 모였고 단결했을 때만, 수령의 명도를 따를 때만 주체적인 존재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요, 운명론입니다. 여기서는 많은 학자들이 좀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에서는요, 그 기독교를 충실히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결국엔 나중에는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제 일반 대중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투신해서 거기에 자신을 바치면 결국에는 그렇죠.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학자분들께서 이 주체 사상의 종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인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론, 그 다음에 수령론, 그 다음에 운명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얘기하는 것은요, 너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되고 싶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를 따르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좀 북한 주민들을 자주적인 존재로 보기보다는 좀 김일성 수령에 종속된 그런 존재로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 가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좀 서울 방문을 두고 말이 많은데요. 네, 물론 이렇게 와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는 분명히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 좀 앞서 나가서 그렇죠? 너무 좀 오버하는 그런 분들이 좀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좀 무겁고 좀 어려운 주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한번 가볍게 교양 차원에서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